저희 또 모셨으니까 현안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책 얘기도 사실 포함되어 있기도 네, 한데 네, 맞아요. 그 아까 또 미디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약간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종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또 사실 저도 글을 좀 썼거든요. 아니 조중동이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이 네, 싱크돼가지고 뭐에 홀렸는지. 아니 어제 동아일보는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이랑 좀 만나면 안 되냐.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김준일이라는 네. 아주 그냥 그리고 네. 뭐 이제 논지가 전 참 재밌던 게 당원 게시판 이슈는 둘 사이에서 풀면 끝날 문제다, 소멸할 문제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불어? 그거를 그러니까 제 장동혁 말이 대표랑 당원 게시판 제 말이 사건은 그만이에요. 관련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장동혁 아니, 뭐- 대표는 지금도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네. 단순히 맞아요. 윤리위랑 당무감사위원회가 네. 알아서 일을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아니, 대표와 뭔가 당무 정쟁을 하려고. 절차상으로도 대표를 소환하는 게 맞지가 않고 이호선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 그 자체를 보더라도 당원 게시판이 장동혁 대표를 비난한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윤석열 너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아 정말 제가 미디어 여러 학자잖아요. 분들을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이게 세상이 되게 뭔가 리얼리티가 아니라 정말 하이퍼 리얼리티로 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게 학자면은 데이터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파에 충실해가지고 네. 학계와 사실은 또 학계에 또 그 레거시 미디어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카르텔이 돼가지고 정파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민영 대변인하고 저는 제가 이제 영혼이 싱크되는 거 아닌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아까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보고 이거 막 매번 제가 공유를 하는데 왜냐면 제 생각하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아서 예. 이 레거시 미디어를 사실은 학자들이 공격을 해줘야 돼요. 왜 너네들 이렇게 니들이 그렇죠. 유튜브화 되고 왜 니들이 정파화가 되냐. 그러니까 저도 일종의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제가 노는 그 나와바리라고 해야 되나? 제가 노는 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이단화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제 친구들 제 또래들 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부장하고 뭐 특파원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국장급이나 좀 언로 어르신들이 아, 심 교수는 레거시랑 이렇게 척지면 안 돼. 당신의 포지션은 레거시야. 막 이러면서 왜 뭐 저한테도 그러니까 장동혁한테 그 장동혁 대표한테 그 주는 그런 프레셔를 저한테 그대로 줘요. 같은 프레셔를. 윤석열하고 절연해야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해가지고 자아 비판을 하면 우리가 봐줄게 이런 투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 자체가 어떤 정파성을 가지고서는 왜 또 무슨 자기들이 팬덤도 아닌데 특정 정치인한테 한동훈이라는 그 개체에 자기들이 이렇게 자아를 투여해가지고 과몰입을 하더라고요. 과몰입을 해요. 뭐 보모인가 싶을 정도로 제 말이 왜 자기들 자아를 한동훈한테 이렇게까지 투여하지? 구명운동을 하나?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의 올드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었던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트레디셔널한 저널리즘, 컨벤셔널한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비정파성이에요. 바이파티잔이라 그래서 그렇죠.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정말 판사처럼 그러면서 팩트 위주의 그러니까 감정을 또 절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감정 과잉에다가 정말 무슨 뭐 편먹고 한동훈이랑 편먹고 뭘 살려달라고 징징 때를 쓰는 그런 희한한 행태를 보이니까 아하. 제가 학자로서 당황스러운데 네. 아무도 학계에서 그런 거를 공격하지 않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이 강준만 교수인데 강준만 교수가 예전에 안티조선 운동을 하면서 좌파에서 미디어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좌파가 지금 현재 대중주의적인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팬덤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변질이 됐지만 애초에 그들이 조중동과의 문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뭐 옛날에 그 웹진이라던가 출판이라든가 계속 팟캐스트라든가 대한 미디어를 키우면서 그 민주당이 대중성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혁명이 우파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크게 번질 것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왜 레거시 편을 들지 않고 저기 하니 뭐 약간 이런 거 너는 호남 출신인데 왜 민주당을 안 찍니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사실 저도 당 대변인 제가 미디어 특위 또 부위원장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당 대변인이잖아요. 제가 되게 언론에 대해서는 양가적이긴 한데 저도 사실 레거시 미디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도 많이 나가시니까 스킨십을 또 하는 맞아요. 기자들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단계 때문에 계엄 터졌는데
단계를 또 뒤지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조선일보 사설이라든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랑 쇼 붙여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 그거는 정말 네. 논리 구성이 지금 다 전혀 흐트러지잖아요. 인과성이 안 정합성이 맞는 없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상해요. 네. 난 정말 왜 레고시 미디어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장동혁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왜냐하면 아니 뭔가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해야지. 대표가 한동훈을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대중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지지자들의 감정과 국민들의 감정에 그러니까 동화되는 건데 레고시 미디어가 정말 되게 좀 예. 심각하다고 느낀 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랑 친해서 한동훈이 네. 장동혁한테 형 좀 봐줘 이러면은 봐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요. 공당의 정치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오히려 아니 우리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꺾고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를 만든 이유 자체가 당원들이 원하는 것을 받들어주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쵸. 당대표를 바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아예 사실은 계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다른 체급이 것이고 다르지. 전 당대표인데 지금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까지 묶어가지고 3명이서 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장한석 이런 거를 그런 만들어내가지고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대표이기 때문에 끼우려면 김기현 대표도 끼고 네. 황교안 대표도 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갑자기 여기 사이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타당의 당대표도 아닌데 갑자기 연대설에 이 평당원이 끼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위력 과시를 해서 뭐 1,500명을 뭐 매진을 시켰다, 사실 이걸로 하려면 그러면 전한길 씨 정도랑 둘이서 연대하는 거는 다들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장동혁을 걸고 넘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피디님들 그 기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동아일보 기사가 좀 내용이 한번 같이 보시면은 되게 황당하거든요. 바로 나. 헤드라인이 한 번 만나면 안 미치겠다. 되나. 장동혁과 한동훈 네. 이거잖아요. 한 번 좀 만나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왜 근데 저는 왜 언론이 한동훈을 대신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예, 무슨 한동훈이 저기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치맛바람 날리는 것도 아니고 제 뭐지? 말이요. 그러니까 약간 응. 극성 학부모 극성 학부모도 아니고 그런 네. 저런 정도의 그 칼럼을 네. 근데 여기- 동아일보는 옛날부터 김순덕 칼럼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칼럼들이 많이 아니 나긴 근데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 대통령 부부나 정권 향해가지고 쓴소리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동훈이 지금 저지른 잘못들이 이를테면은 김경수 드루킹 때 얼마나 우리 언론들이 분노하면서 공격을 했습니까? 민주당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개딸 팬덤 현상도 가열차게 비판을 했잖아요. 한동훈 그 두 개 다 하고 있거든요. 참 근데 왜 한동훈이 한동훈한테만 근데 되게 흐리는 하냐. 운도 없다, 운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승민하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유승민하고 한동훈은 되게 다릅니다. 왜냐면 유승민은 사실 되게 친문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좌파 매체나 그 백분 토론에서 유승민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포장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배신자였지만 그리고 유승민은 또 TK라는 강고한 지역 기반이 있었고 이분은 원내 정치도 오래 했고 그리고 당 조직 정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동훈은 근본이 없어요. 당의 근본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미 좌파나 그 김어준에 의해서 중도들한테도 이미지가 상당히 망가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그리고 지역 기반이 있기래 뭐 원내 기반이 있기래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예요. 단독으로 언론 떡밥 플레이 주고 잡기술. 언론 카르텔 만들기 잡기술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 할머니 아주머니 팬덤. 우리 교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네, 할머니 아주머니가 뭐 비속은 아니죠. 저희가 하면은 세대 비하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지만 세대 비하는 당사자성이 제 또래 입장이니까. 얘기할게요. 예. 제 또래 플러스 어르신 팬덤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지긋하신. 저보다 지긋하신 어르신 팬덤 그렇죠. 두 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 두 개인데 네. 유승민 제가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게 유승민 안철수에 비해서 안철수는 특히나 전국민적 스타였어요. 예능이라는 그렇죠. 공중파 그렇죠. 예능. 무릎팍도사. 근데 한동훈의 팬덤은 조국의 10분의 1입니다. 아. 그리고 왜냐면 플레이그라운드가 협소해요. 맞아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원래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팬덤을 만들었던 게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보수 유튜버들 전반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50%를 만들려면 뉴미디어 전부 다 먹고 그다음에 네. 종편 뭐 조중동까지 다 합심 천하통일 이룬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에 그랬어요. 족 네. 사태로. 근데 한동훈이 가져온 것은 일부의 종편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지분의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그걸로 기생하는 거지.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유승민처럼 전 국민적인 그런 호감도도 없다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었던 서사나 자산이라고 해봤자 제가 항상 그런 표현 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물이다.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부산물이다. 제가 맨날 파생상품, 네. 예, 그렇죠. 부산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파생상품. 쓰는 네. 단어가 똑같은 거야. 보는 시각도 똑같고. 이게 그 수식으로 따지면은 변이 그냥. 한동훈 빼기 윤석열을 하면은 맞아.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네. 태제가 안티태제인 게 계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요. 맨날 하는 게 그리고 네. 이분은 제가 그러니까 언어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 보면 이 사람 멘탈이 보이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정말 제가 발고를 했거든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게 저의 업보청산. 한동훈이 쓰는 언어가 되게 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그 제가 책을 총선 책 쓸 때만 해도 자기가 되게 귀족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데 이준석이 이자도 언급하기 싫은 거야. 왜? 이준석은 나보다 급이 낮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대신 까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장례찬. 예. 근데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본색이 드러나면서 맞아요. 그때 대선 때인가 막 나가가지고 악쓰면서 뭐 윤석열 떨거지들 뭐 그러면서 친윤 떨거지들은 네. 막 험한 왜냐면 이제 대신 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다 떠나서 네. 시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입으로 그런 험한 말이 나고 원래 비속어도 잘 쓰고 말이 맞아요. 입이 걸대요. 원래 욕도 잘해요. 그 민낯이 이제 포장지가 벗겨진 거야.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용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자기가 장관 자리 받았다는 거에 트라우마가 그렇죠. 있는지 용어가 되게 웃긴 게 그 당시에 이분이 참 저렴하게 얘기를 한다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를 하겠다고 홍준표 시장이 그랬다가 미국으로 튑니다. 맞아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홍준표를 설득하겠다고 가요. 데려갔죠. 네. 근데 그 다음날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왜 당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나가지냐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맨날 저렴하게 돈 거려요. 그래서 제가 73인상 한동훈 쓸 때도 취재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때도 한동훈이 제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짜치게 무슨 돈 거리는 것도 제 취향이 아닌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언프를 하냐면 네. 내가 장관인데 장관은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데 나는 일부러 비즈니스를 타가지고 뭐 돈 1,000만 원 아꼈어. 이거를 또 기자들한테 흘립니다. 단독이야 이러면서. 네. 단독 한동훈 500만 원 아껴 이게 아이고야. 뭔지 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기사 이거 한 뭐냐면 거잖아요. 엄마가 네. 용돈 1,000원 줬는데 아니 선생님 저는 엄마가 1,000원 용돈 줬는데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한테 1,000원 줬어요. 저한테 선행상 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셀프 맨날 공시사를 하는 거죠. 맨날 그리고 돈 거리면서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까? 지금 사람들은 홍준표 데려와가지고 단일 대우에서 대선 치르려는 생각을 하는데 당돈으로 여행 간 사람들이 어쩌고? 이제 심지어는 저한테도 전원으로 제가 듣긴 했지만 제 책 써서 돈 번 분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돈이 들어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왜 돈 없이 살았나? 왜 돈 거리지? 오호. 그리고 음. 그런 게 좀 그런 멘탈리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또 이제 뭐가 특이하냐면 홍준표 그 당시 또 이준석하고 합치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당돈으로 뭐 홍준표 잡겠다면서 여행 간 사람들 그리고 뭐 이준석한테 당을 바치겠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절연하지 못한 사람들 어쩌고 막 그러는데 워딩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야. 다른 사람들은 홍준표, 이준석이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뼛속같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맞습니다. 자기가 네. 장관 됐다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였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두 개. 두 이게 개. 딱 끝이. 그 사람의 서사의 처음과 끝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당원들이 한동훈이란 사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데뷔를 시켰을 때 맞아요. 대부분 되게 인상 깔끔하고 그래도 어쨌든 법무부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는 호감으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한꺼풀 계속 벗겨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혹은 그 당대표로서 혹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계속 실망을 해왔고 마지막 그
탄핵 정국에 있어서는 심지어 추태들도 계속 부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있는 팬덤들 중에서 아까 이제 뭐 할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지금 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개라고 여겨지던 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최근에 그 김근식 위원장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아,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구나. 한동훈 밑에서 내가 이렇게 개파 정치하고 줄잡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욕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정치 인생 자체도 날아가겠구나 하면서 벌써 좀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달은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은 분들도 계세요, 예. 또. 네, 일단 제가